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또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 같은 거 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많이 놀렸죠. 이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거는 물론이고 비타민 E, B,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심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이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땅콩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아요. 땅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에 함유된 이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땅콩에 함유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이로운 작용도 같이 하죠. 또 이러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콩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러한 땅콩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한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나 폴리페놀, 특히 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포함하고도 있고 뇌 기능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또 높여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놀라기는 이른데, 이러한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땅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도 도와줘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근데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칼로리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알이나 20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땅콩의 효능 5번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또 우리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콩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트러블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상처 치유도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쪽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또 놀라운 효능이 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땅콩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땅콩을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어요. 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용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 100g 정도의 땅콩은 약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인 거를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볶거나 구운 땅콩은 이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는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땅콩의 껍질에는 이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도 덜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콩을 삶아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돼요. 땅콩 버터를 땅콩에 버터를 넣어가지고서 비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 같은 데 발라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예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가벼우면 이런 알러지 증상은 목이나 혀의 가려움, 발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혈압 저하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매우 심각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꼭 중단하시고,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것인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예요. 땅콩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손쉽게 우리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한 20알 정도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땅콩 섭취할 때는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땅콩의 겉면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또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던져놓고 보관하진 않으셨죠?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땅콩은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또 곰팡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는 강력한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간에 또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강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취나물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산 성분 또한 많아서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요로 결석에 걸렸던 분들은 취나물의 수산 성분이 몸속에 칼슘과 결합하면서 결석을 유발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취나물을 전혀 드시지 못하는 건 아니고,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수산 성분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해요. 데치실 때 소금을 소량 넣어주면 비타민 C의 손실을 또 예방할 수가 있대요. 소금도 한 꼬집 넣어주시고, 이제부터는 결석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봄철 대표 나물 중 하나인 취나물,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취나물은 이 향긋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물인데, 근데 이 취나물이 단순히 맛있는 나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이 가득해요. 취나물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취나물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줘요. 요즘처럼 환절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취나물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취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특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취나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는데,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기관이라서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에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취나물이 우리의 면역력에 좋은 이유가 더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줘요. 비타민 A가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한 칼슘과 철분들도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서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취나물은 면역력 지킴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향긋한 봄철 나물 취나물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녹내장 예방이에요. 취나물이 눈 건강, 특히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놀라셨죠?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주의가 필요한데,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년층에게 눈 건강이 중요하죠. 취나물이 그럼 어떻게 녹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취나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인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되잖아요. 비타민 A는 눈의 점막도 보호해주고 피로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취나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은 황반을 보호하는 성분으로 빛에 의한 산화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취나물을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시신경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녹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취나물을 밥상에 자주 올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봄철 대표 나물 취나물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장 건강 증진이에요. 대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신다고 느끼시는 분 없으세요? 노화가 진행되면 변비나 대장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대장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가 취나물이에요. 취나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취나물이 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취나물에는 수분이 많아서 우리 장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장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줘요. 대장 건강을 챙기면 수분과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취나물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대장 건강에 아주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긋한 취나물의 네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피로가 쌓이게 되죠.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취나물이에요. 취나물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특히 비타민 B2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해주고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취나물에는 칼륨 또한 매우 풍부한데,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도 좋고 혈압도 조절해주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가볍고 개운해지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죠. 취나물을 드시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줄어드는데도 도움이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취나물이 피로 회복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인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나물에는 항산화 물질의 인종인 이 클로로젠산이 100g당 약 40mg로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데, 이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신체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특유의 향이 매력적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참 좋은 취나물. 근데 아무 의식과 조합해도 맛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맛과 영양 둘 다 잡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높고, 취나물과 궁합이 좋은 재료와 그 요리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은 들깨예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고소한 풍미가 있어서 나물 요리와 정말 잘 어울리죠. 들깨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취나물도 칼슘과 철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죠. 들깨의 고소한 맛과 취나물의 향긋한 맛도 살려주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취나물 들깨 무침인데, 재료와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데친 취나물 한 줌, 들깨가루 한 큰술, 다진 마른 한 작은술, 진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도 참 쉬운데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서 물기를 짠 취나물을 깨끗한 볼에 담고 들깨가루, 다진 마늘, 진간장,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간을 보신 다음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조절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들깨 덕분에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소화도 잘 되죠.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좋고 구수한 맛이 취나물과 너무나 잘 어울리죠. 뿐만 아니라 된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된장이 유산균과 아미노
아미노산이 취나물과 함께 들어오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높아져요.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된장과 취나물을 이용한 추천 요리, 취나물 된장볶음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취나물 한 줌, 된장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들기름 한 큰술, 육수 3큰술, 참깨 약간. 냉장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줘요. 그 뒤 된장을 넣고 멸치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풀어줘요. 그 다음 깨끗하게 씻은 취나물을 넣고 중약불에서 살살 볶아줘요. 된장의 구수한 맛이 배어나올 정도로 2-3분 정도 볶은 뒤 마지막 참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된장의 구수한 맛이 잘 배어진 취나물 요리가 완성돼요. 된장 덕분에 감칠맛도 한층 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건강 요리예요.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나물과 궁합이 좋은 재료는 바로 돼지고기예요. 취나물은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있잖아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많은데 이 두 조합은 서로 없는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궁합이죠. 특히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은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데 취나물도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으니 이 조합은 봄철 나른한 봄을 깨우는데 좋겠죠. 취나물과 돼지고기를 이용한 추천 음식은 바로 취나물 돼지볶음이에요. 재료부터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취나물 한 줌, 돼지고기 앞다리살 150g,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도 크게 안 어려워요. 먼저 돼지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썰어 간장, 다진 마늘, 후추로 밑간을 해주죠. 그 뒤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돼지고기를 중불에서 타지 않게 골고루 익혀주죠. 그 다음 돼지고기가 거의 익으면 손질한 취나물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와 참기름 넣어주면 끝. 혹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마무리하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하면 취나물의 향긋함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고 단백질 보충까지 가능하니 한 끼 식사에 손색이 없겠죠. 이렇게 봄철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취나물의 효능과 어울리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 몸에 정말 좋은 취나물, 누구에게나 또 얼마큼 먹어야 좋은지 이런 유의할 점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취나물 드실 때 꼭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는 신장 및 요로결석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취나물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산 성분 또한 많아서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요로결석에 걸렸던 분들은 취나물의 수산 성분이 몸속에 칼슘과 결합하면서 결석을 유발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취나물을 전혀 드시지 못하는 건 아니고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수산 성분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해요. 데치실 때 소금을 소량 넣어주면 비타민 C의 손실을 또 예방할 수가 있대요. 소금도 한 꼬집 넣어주시고 이제부터는 결석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취나물을 꼭 한번 데쳐 드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취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세척이에요. 신선한 취나물을 채취한 뒤 바로 두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취나물은 잎이 넓고 부드러워서 겉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자연에서 채취한 경우에는 잔류 농약과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생으로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고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씻어주면 살균 효과까지 더해서 더욱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 세척할 때 한 번 더 꼼꼼히 해주세요. 요즘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인데 봄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그리고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여러분들 혹시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봄 하면 생각나는 봄철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죠? 봄동이랑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 일반 배추보다 크기가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특징이 있어서 봄철 손이 많이 가는 채소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다고 해요. 특히 이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이 많아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봄동 효능 첫 번째는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봄동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줘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돕는 역할을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도 영양이 잘 공급되고 생기가 넘칠 거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식단에 봄동을 추가해 보시는 게 어때요?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이에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근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주죠. 그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고 혈관도 깨끗해야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 위험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셔야겠죠, 당연히.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혈관 내의 염증도 잡아주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이에요. 요즘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인데 봄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그리고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무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철 변미, 봄동의 네 번째 효능은 체중 감량 효과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봄철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 이유가 뭘까요? 봄동은 칼로리가 낮아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칼로리로 매우 낮은 편인데 같은 양의 쌀밥이 15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칼로리가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예요. 또한 봄동에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죠.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가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가 있겠죠. 또한 나트륨 배출도 도와 붓기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고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봄동이 유익한 식품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봄동과 찰떡궁합 조합은 구수한 된장이에요. 봄동은 비타민 A, C, 칼륨, K, 철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갖고 있어서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줘요.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맛의 궁합도 찰떡인데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요. 봄동 된장국 그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았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멸치 육수를 우려낸 뒤 된장을 풀어주고 국이 끓으면 두부, 대파, 청양고추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 끝. 봄동이 너무 오래 끓으면 식감이 무를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는 것이 포인트예요. 참 쉽죠?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에요.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요. 이 두 조합은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죠.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봄동 겉절이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다진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죠. 양념장을 봄동과 버무려지면 완성. 정말 쉽죠? 겉절이는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는 겉절이. 데친 두부까지 곁들이면은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조화를 이루게 돼서 더욱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최악의 궁합인 식품도 있다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게 먹으려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이에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설탕이랑 만날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작용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게 방해받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겠죠.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설탕이 더해지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올 수가 있겠죠. 봄동을 드실 때는 설탕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생으로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과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 드시고 과하게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